코로나에 강한 민족이라고 자부하던 일본의 기세가 약해졌습니다. 너무 방심했던 탓일까요? 결국 국내는 물론 주변국까지 우려했던 상황이 터지자 전 세계 언론들도 이를 속보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100명 전후의 감염자 수에 그치며 연말 분위기를 즐겼던 일본이 새해 초부터 6차 대유행이라는 부메랑을 맞았습니다. 11월 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유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라는 초강수를 썼으나 감염 확산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방역 사각지대였던 미군 기지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연말 연시 모임을 통한 감염 확산으로 하루 2,000명씩 신규 확진이 폭증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3차 접종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심각하게 뒤바뀌고 있습니다. 9일 NHK에 따르면 전날 일본의 전국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는 8,4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감염자 수가 8,000명을 웃도는 것은 지난해 9월 11일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날 중증자 수는 89명, 사망자 수는 2명으로 아직 적은 편이지만 우려되는 것은 확산 속도입니다. 오키나와의 신규 감염자 수는 최근 일주일의 기간에 30배나 급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새해 첫날 534명이던 확진자 수가 4일 1,265명, 5일 2,635명으로 늘더니 6일 4,472명, 7일 6,208명, 8일 8,480명씩으로 최근 3일 연속 매일 2,000명씩 불어났습니다. 기존의 델타 변이를 확산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 변이가 대체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 상황의 원인으로 미군 측의 잦은 외출을 지적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9일 주일 미군 기지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미군 장병의 불필요한 외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미국 측과 대략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NHK 프로그램 일요토론에 출연해 주일 미군 시설 구역 등의 감염 확산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실제 최근 주일 미군 기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주변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일 미군 기지가 집중된 오키나와현에선 전날 1,75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확인돼 사흘 연속으로 하루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는 게 일본의 주장입니다. 앞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지난 7일 화상으로 열린 미일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의 장병 외출 제한 등 주일 미군 기지 내 코로나19 대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NHK 프로그램에서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의료 제공 체제에 위기가 발생하면 일본 국민에 대한 행동 제한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미국 측에 책임을 돌린다는 논란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7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오키나와현과 야마구치현, 히로시마현 등 세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긴급사태에 버금가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인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를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점 조치가 적용되는 광역지자체의 장은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등 유동인구를 억제하는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나아지지 않자 일각에선 사회보다는 통제라는 개념이 익숙한 군대 방역에 먼저 힘을 쏟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조직적인 군대 시스템상 사실상 피하기는 어려운 문제였다라며 수긍하는 한편 애초 시발점으로서 무리에 가까운 정부의 위드 코로나 선언과 동시에 확진자 수 감소 통계에 안심하고 연말 연시 모임을 즐겼던 인파도 한몫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지지자, 곧 자국민의 신뢰 붕괴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며 이 대책이 또 다른 차별 방역이라는 실책으로 평가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역시 일본의 안 좋은 소식을 한국이 제일 먼저 보도했네요. 급감했을 때는 거짓말이라고 하고 증가세로 돌아서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것 없이 기꺼이 보도합니다. 혐오감밖에 느껴지질 않네요. 유비무환이었던 일본의 감염자가 증가한 것을 비웃으며 보도하고 있지만 최악을 상정해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일로 자화자찬으로 희망적 관측에 의한 대응을 하고 있는 나라보다는 낫지 않나. 정부가 무리한 것도 있지만 국민의 방심도 컸다. 곧 내복약도 등장하는 것 같으니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한편 한국은 변함없이 감염자 수에서 일본을 앞지르고 있는 것 같던데 무엇인가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한국은 증가한 숫자 발표는 믿네. 이중성은 세계 최강. 자기 나라 일이나 보도하지.
남의 나라를 왈가왈부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최선의 일을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씁니다. 설령 헛수고가 된다 해도 그것은 그것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염자 수가 제로도 아닌데 아카사카에 모인 분들은 뭡니까? 기시다 씨도 큰 걸 먼저 잡아야 합니다. 지지율 걱정 때문에 작은 것만 고집하면 그 지지율도 계속 낮은 상태일 것입니다. 어느 나라처럼 K방위는 세계의 모범이라든가 있지도 않은 백신은 필요한 나라에 판다는 등 다급해지면 무조건 백신 본사인 미국에까지 시비를 걸어대며 개도국 핑계를 댄다. 한국은 일본의 움직임에 신경 쓰면서 매번 흠찾기에 여념이 없군요. 일본엔 기시다 씨를 따르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란 걸 알아두세요. 요즘 행동도 말도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이번 내각이 오래갈 것이라고는 보이질 않습니다. 어째서 감염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감염자 수가 증가한다는 말은 믿는 것일까요? 감염자 수는 항상 차이를 두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결국 자신들에게 편리한 정보밖에 믿지 않는 전형적인 한국의 모습이군요. 여러 가지로 정부도 노력하고 있겠지만 감염자 수를 매일 발표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전문가가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경제가 멈춘다와 같은 똑같은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책은 효과가 있지만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라든지 확실히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발표해 주었으면 한다. 무증상과 같이 제대로 감기도 걸리지도 않은 사람은 아무리 늘어봤자 아무 문제 없어요. 감기에 걸린 사람, 즉 발병한 사람이 증가하는 때부터 감기의 유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행도 안 하는데 뭘 당황할 필요가 있는지, 언제까지 숫자에 집착할 것인가? 매년 인플루엔자로 사망하는 자들의 평균 숫자와 작년에 인플루엔자와 코로나로 사망한 자들의 합계를 비교해서 같거나 크면 난리를 칠 건가? 결과가 뭐든 간에 최소한의 감염 예방은 필수적이야. 숫자에 따라 방심하지 말라는 거다. 서양 또한 같은 상태로 쇠곡하고 있지 않는 이상 감염이 확산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는 중증화입니다. 이것이 독감과 다르지 않다면 감염이 만연해도 그에 대한 면역이 생기면 코로나는 지금까지의 독감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겠지요. 한국은 일본의 감염자 수가 적을 때는 수치로 속이고 있다고 하고 늘면 반색하는 보도밖에 보이질 않는다. 자국도 대혼란 속에서 조금만 줄어들면 바로 감소 추세 보도를 하니 한국과 같이 여전히 자존심은 없군요. 최악의 시기는 훨씬 전에 지났다. 감기 증세만 보이는 코로나로 의료 혼란은 다소 있었지만 중증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1류에서 5류로 내려 마을 의사가 진짜라는 정도로 이어지게끔 변경하기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 독감은 그래왔고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 일본의 방역 현황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